오늘 엔비디아 GTC 2025 컨퍼런스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GTC가 뭐예요? GTC는 엔비디아에서 매년 개최하는 GPU 기술 컨퍼런스예요. AI, 컴퓨터 그래픽,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아, 가죽장마 아저씨 젠슨 황. 가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왜 AI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만큼 AI 업계에서 중요한 행사라는 의미겠죠. 이번 GTC에서는 차세대 AI 칩셋인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어요. 블랙웰 울트라랑 루빈이요? 처음 들어봐요.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블랙웰 칩보다 AI 성능이 1.5배 향상된 차세대 칩, 루빈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완전히 새로운 AI 슈퍼칩 플랫폼이래요. 암흑물질 다크매터를 발견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암흑물질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나네요. 2028년에는 파인먼이라는 아키텍처도 나온대요. 아, 그분은 알아요. 그럼 이 칩들이 AI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젠슨 황 CEO는 루빈이 호퍼칩보다 2배 빠르고 AI 성능은 5배나 높다고 언급했어요. 딥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호퍼칩보다 낮은 사양의 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루빈이 나온다면 인공지능 시장이 더 치열해지겠죠. 딥시크요? 엔비디아 경쟁자가 생겼다는 건가요? 경쟁이라기보단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하다고 한 인프라 투자 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왜 떨어져요? 이해가 안 되네. 네, 아무래도 AI 투자 과열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국 수출 규제 강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투자자들이 쉽게 믿지 않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젠슨 황의 발표 하나하나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효과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예전 GTC 컨퍼런스 때보다 주가가 거의 2배나 싸고 작년 주가 수익률보다도 3배나 낮대요. 퍼가 낮다면 지금이 혹시 우린 주가 방송이 아니니까. 칩 오늘 발표했다는 그 새로운 블랙웰 울트라 그냥 업그레이드된 그래픽 카드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게임 성능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블랙웰 울트라는 차세대 AI, 특히 추론 AI 시대를 열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추론 AI요? 그게 뭐죠? 간단히 말해서 AI가 단순히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사람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비슷하죠. 아, 그럼 블랙웰 울트라는 그런 추론 AI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맞아요. 학습과 추론 속도를 모두 향상시켜서 기업들이 AI 추론, 에이전트 AI, 물리 AI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에이전트 AI, 물리 AI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에이전트 AI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AI 시스템을 말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물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의미해요. 이런 AI들이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를 들어 로봇 훈련을 위해 현실적인 가상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같은 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블랙웰 울트라는 작년에 발표된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GB300MVL72 렉스케일 솔루션과 HGX B300EVL16 시스템이 있는데 특히 GB300MVL72는 이전 모델인 GB200MVL72보다 AI 성능이 1.5배 더 뛰어나다고 해요. 숨차다. 렉스케일 솔루션이요? 그건 또 뭐예요? 렉은 서버를 설치하는 캐비닛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렉스케일 솔루션은 그런 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죠. 블랙웰 울트라에서는 72개의 GPU와 36개의 CPU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오, 근데 성능이 1.5배 향상된 것 말고 또 다른 장점도 있나요? 1.5배라고 하니 좀 약한데요. 엔비디아에 따르면 블랙웰 울트라를 사용하면 AI 공장의 수익 기회가 호퍼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보다 50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AI 공장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AI 모델을 대량으로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곳을 AI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블랙웰 울트라는 그런 AI 공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웰 울트라에는 다이나모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추론 프레임워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추론 서비스의 처리량을 크게 늘리고 응답 시간과 모델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다이나모요? 이름이 멋있네요. 그렇죠. 다이나모는 수천 개의 GPU에 걸쳐 추론 통신을 조율하고 가속화해서 AI 공장에서 토큰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대요. 토큰 수익이요? 토큰은 또 뭐죠? 암호화폐? 아니, LLM에서 토큰은 텍스트나 코드의 기본 단위를 나타내는데 추론 작업에 필요한 계산량과 관련이 있어요. 다이나모는 AI 모델이 토큰을 생성하는 속도를 높여서 AI 공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블랙웰 울트라는 단순히 빠른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차세대 AI 시대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블랙웰 울트라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체 DGX 슈퍼포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스코, 델, HP, 레노보, 슈퍼마이크로 같은 파트너사들도 블랙웰 울트라 기반 서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대한 서버 얘기 말고는 없나요? 어차피 난 못 사잖아요.
엔비디아가 AI 개인 슈퍼컴퓨터라는 새로운 라인업도 공개했어요. 블랙엘 칩 플랫폼을 이용해서요. AI 개인 슈퍼컴퓨터요? 집에서도 슈퍼컴퓨터 성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완전 신기하네요. DGX 스파크랑 DGX 스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이 컴퓨터들을 이용하면 AI 모델을 프로토타입하고 미세 조정하고 실행하는 걸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DGX 스파크랑 DGX 스테이션. 이름부터 엄청나 보이네요. 근데 성능은 어느 정도예요? DGX 스파크는 이전에는 프로젝트 디지츠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죠. 크기는 이전 세대 맥 미니 정도라고 하네요. DGX 스파크는 GB10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 덕분에 초당 1000조 번의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DGX 스테이션은 GB300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 데스크톱 슈퍼칩에 784GB 메모리까지 탑재되어 있다네요. 1000조 번 연산이요? 진짜 슈퍼컴퓨터네요. 나도 나중에 AI 개발자가 되면 하나 갖고 싶어요. 언제쯤 살 수 있는 거예요? DGX 스파크는 지금 바로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DGX 스테이션은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 같은 제조사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클라우드 서버 쓰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젠슨 황은 AI 에이전트가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데스크톱이나 엣지 환경에서도 AI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죠. 아, 이제 컴퓨터 바꾸려면 엔비디아를 탑재한 AI PC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노트북은 좀 없을까요? HP에서 발표한 새로운 AI 노트북은 어때요? HP의 앰플리파이 2025 컨퍼런스에서 공개했는데요. 16인치랑 18인치 모델이 있고 특히 냉각팬이 3개나 달려있어서 고성능 엔비디아랑 인텔 하드웨어를 시원하게 유지해준대요. 냉각팬이 3개요? 노트북답지 않게. 좀 그렇죠? 그만큼 발열이 심한 고성능 부품을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특히 18인치 모델은 HP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8인치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렇게 부르려면 AI 성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CPU랑 GPU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텔 코어 울트라 HX 시리즈 CPU랑 엔비디아 RTX 프로 블랙엘 랩톱 GPU를 탑재했는데요. 인텔 CPU에도 NPU가 있긴 있지만 윈도우 11에 코파일러트 플러스를 실행하려면 최소 40탑스의 성능이 필요하거든요. 40탑스요? 인텔로는 좀 약한가요? 그래서 HP는 엔비디아 RTX 프로 블랙엘 랩톱 GPU를 강조하는 거죠. 일반 RTX 5000 GPU도 AI 작업에 좋지만 프로 모델은 AI랑 전문가 워크플로우에 더 특화된 성능을 제공하거든요. 전부 다 비싸 보여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 자동차 값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GM이랑 손잡았다는 얘기도 있네요. 갑자기 자동차요? 엔비디아가 GM과 협력해서 차세대 자동차, 로봇, 그리고 공장까지 개발한다고 하네요. 공장까지요? 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아니었어요? GM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3D 그래픽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상 조립 라인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장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게임처럼 현실의 공장을 가상으로 구현해서 실험하는 거죠. 가상 조립 라인이요? 완전 SF 영화 같아요.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거죠. BMW, 아마존 로보틱스, 삼성 같은 회사들도 옴니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공장에서 로봇들이 용접 같은 것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의 AI 훈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로봇들이 더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자동차 산업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동차도 만들어요? 자동차 만드는데 AI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GM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능도 개선하고 공장 효율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요? GM의 슈퍼크루즈라는 반자율 옵션 있잖아요. 그거 외국에선 꽤 평이 좋다고 들었는데 더 좋아지려나? 네, GM의 차세대 차량에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탑재해서 더욱 발전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해요.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칩이나 인텔의 모빌아이 IQ와 비슷한 시스템 온칩인 드라이브 AGX를 사용한다네요. 역시 1초에 1000조 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블랙을 GPU 기반인가요? 여기에 안전 인증 드라이브 OS 운영체제도 투입되죠. 잘 모르겠지만 완전 미래 기술인데요? 근데 GM이 로보택시 사업은 접었다면서요?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작년에 크루즈는 투자를 중단했죠.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 자체는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자율주행 분야에 다시 진입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자동차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이 5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데요. 맞아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이 1,300억 달러가 넘는 걸 생각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자동차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엔비디아는 자동차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대요. 그럼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자동차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엔비디아의 부사장 알리카니에 따르면 현재 도로에 있는 수십억 대의 자동차 중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차는 1%도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죠. 우와, 벌써 1%나 돼요? 그게 더 놀라운데요?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자동차 산업을 1조 달러 규모의 기회로 보고 있대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엔비디아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싶겠죠. 진짜 기대되네요. 미래에는 운전 안 하고 편하게 영화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난 30년 안에는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기술 발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걸 위해서인지 엔비디아가 할로스라는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을 새로 발표했대요. 할로스는 엔비디아가 자동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전 솔루션을 결합해서 만든 종합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위한 AI 연구도 포함되어 있대요. 안전을 3가지 레벨로 나눈다는데 플랫폼 안전, 알고리즘 안전, 그리고 생태계 안전이라고 하네요. 뭔가 엄청 복잡해 보여요. 플랫폼 안전은 칩 자체의 안전성을 의미하고, 알고리즘 안전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의미하고, 생태계 안전은 데이터와 규제 준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AI 시스템 검사 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여기서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 기술과 제품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검증해 준다고 하네요. 이야, 엔비디아가 자동차 산업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격변의 시대니까요. 당장 앞으로는 차 살 때 어디 칩인지 물어보고 사는 시대가 되겠죠. 돈부터 벌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